딸이 울타리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백정의 아내가 된 아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선시대 백정은 제일 천한 직업인데 양갓집 아씨가 어떻게 해서 백정의 아내가 되었을까요? 그 사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서 떨어진 윗단 집에서 어떤 백정이 13살 먹은 아들과 살았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박춘쇠였습니다. 그런데 춘쇠는 시간이 날 때마다 땅에다가 막대기로 글씨를 쓰고 읽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왈, 여기 한자가 이거니까. 춘쇠는 고을에 있는 서당에 가끔 심부름을 갔는데 훈장이 학동들을 가르치는 것을 엿보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춘쇠는 그것을 외우고 알아들어 집에 와서 글 쓰는 연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에이, 저놈이 또 저 짓을 하네. 야, 이놈아, 우리 같은 천한 백정은 아무리 공부를 해도 과거 시험을 칠 수가 없어. 그래서 평생 천하게 살 수밖에 없는데 웬 글 쓰는 짓거리를 하는 게야? 하지만 아버지, 저는 글 쓰는 게 재미있단 말이에요. 에이, 저놈이 자자. 춘쇠가 고집을 꺾지 않자 아버지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당에서 이것저것 허드렛 일을 할 사람이 며칠 동안 필요하다고 연락이 와서 아버지는 춘쇠를 보냈습니다. 춘쇠는 서당에서 일을 하는 틈틈이 학동들이 글 공부하는 것을 엿보고 시간이 한가해지면 마당에다 글을 쓰며 익히고는 했습니다. 자왈, 여기 한자가 이거니까. 이거다. 그런데 훈장에게는 외동딸 수연낭자가 있었습니다. 수연낭자도 춘쇠와 비슷한 나이였지요. 수연낭자는 지나가다가 춘쇠가 천자문에 글을 읽고 쓰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아니, 너는 백정인데 어찌 글을 아느냐? 이 서당에 올 때마다 학동들이 글 공부하는 것을 엿보고 따라한 것입니다. 그 말에 수연낭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엿보고 따라하는 것으로는 글의 수준이 너무 높았던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천자문 중에서 하나 묻겠다. 여모정렬 남효재량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뜻을 아느냐? 그러자 춘쇠는 막대기로 땅바닥에 글을 쓴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여자는 정조를 굳게 지키고 행실을 단정히 해야 하고 남자는 재능을 닦고 어진 것을 본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수연은 춘쇠의 탁월한 해석과 뛰어난 글씨에 놀라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대단하구나. 수연 낭자는 춘쇠에게 관심이 갔고 그 후 둘은 시간이 날 때마다 뒷곁에서 글짓기 겨루기도 하고 대화를 나누기도 했지요. 그렇게 날짜가 흐르자 수연은 춘쇠의 영특함이 안타까워 아버지인 훈장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춘세는 백정리를 하고 살 사람이 아니에요. 춘세의 글재주가 너무 안타까워요. 허드렛 일은 그만 시키고 글을 가르쳐주세요. 네 뜻은 잘 알겠다. 하나, 나도 이 서당을 꾸려나가야 하는데 무료로 글을 가르치면 서당 운영이 어려워. 그렇게는 하지 못하니 그리 알고 있거라. 아버지! 수연은 아버지가 거절하자 절망감에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춘쇠를 좋아하는 마음까지 생겨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춘쇠도 수연 낭자에게 마음이 있었지만 천한 백정 신분이라 감히 감정을 보인다는 건 꿈도 꾸지 못할 일이라 속으로만 담고 있었지요. 어쨌든 그래서 춘쇠는 서당 일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춘쇠가 산고개를 넘어오는데 어떤 낭자가 다리를 붙들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춘쇠는 낭자에게 달려갔지요.
아니, 아씨, 왜 그러십니까? 산적들에게 쫓겨 도망치다가 넘어져서 다리를 뼈었네. 야, 그 처녀 어디 갔냐? 빨리 찾아! 저쪽에 있는 것 같다! 아이씨, 산적들이 오고 있습니다. 빨리 제 등에 업히세요. 낭자는 처음 보는 소년의 등에 업히는 게 쑥스러웠지만 할 수 없이 업혔고 춘새는 낭자를 업고 달려서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온 춘새는 서당에서 엿본 의학서적을 기억해서 긴급 처방으로 낭자의 다리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낭자의 이름은 김은주였고 은주는 영의정 대감의 외동딸이었습니다. 고맙네. 근데 그 치료는 무슨 방법인가? 감자와 생강 찌은 것을 쌀가루와 반죽해서 다리에 붙이면 다리 삔대에는 특효입니다. 저도 가끔 이 방법을 써서 효험을 봤거든요. 조금 있으면 나을 거예요. 춘새는 그러면서 반죽을 발목에 대고 호박잎으로 감싼 다음 칡넝쿨로 묶었습니다. 그것을 본 은주 낭자는 신기해서 말했습니다. 근데 이 집을 보니 백정리라 하는 집 같은데? 맞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백정이고 소인도 백정입니다. 의사를 읽지 않으면 이런 처방은 알기 쉽지 않은데 백정이 어찌 이런 처방을 알고 있느냐? 소인이 가끔 서당에 허드렛 일을 하러 갑니다요. 그때마다 학동들이 글 공부하는 것을 엿보고 글을 익혔고 수업이 끝나고 공부방이 비면 들어가서 훈장님이 읽던 의서도 틈틈이 봤습니다.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낭자는 춘새의 영특함과 글 공부를 하려는 노력에 깜짝 놀라며 감동했습니다. 근데 아씨는 어쩌다가 다리를 다치게 되었는지요? 나는 한양에 살고 있는데 하인들을 데리고 폐물이 든 선물과 함께 외갓집으로 가던 중이었다네. 헌데 갑자기 산속에서 산적들이 무기를 들고 나타나 공격을 해오지 않는가. 그래서 모두들 흩어져서 정신없이 도망쳤지. 그러다가 다리를 삔 것이네. 소인이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요. 자네를 만나 이렇게 목숨을 건졌으니 다행이네. 고맙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은주의 다리가 좋아지자 호기심이 생긴 은주는 춘새에게 글짓기 내기를 제의했고 춘새도 동의했습니다. 둘이 글짓기를 하는데 마치 용호상박이라 은주는 그만 춘새의 글 수준에 감탄하고 말았지요. 그러나 춘새가 서당에 낼 수업료가 없어서 글 공부를 더 할 수 없는 사정을 듣고서 은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산속에서 도망쳤던 하인들이 수소문해서 춘새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하인 중 한 명이 폐물을 들고 도망쳐서 폐물은 찾았지요. 헌데 은주가 떠나기 전 그 폐물을 춘새의 아비에게 주며 춘새의 수업료로 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도 폐물이면 춘새의 평생 수업료는 될 걸세. 잘 가르치게. 뜻밖의 물건을 받은 춘새의 아버지는 놀라며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은주는 하인들과 함께 한양으로 떠났지요. 그렇게 해서 수업료를 받은 훈장은 춘새에게 학문을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학동들의 부모들이 찾아와서 자기 자식이 천한 백정의 자식과 함께 공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데모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훈장은 어쩔 수 없이 방과 후에 춘새에게 개인 지도를 해주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학부모의 갑질은 여전했나 봅니다. 어쨌든 수연은 춘새가 공부를 하게 되어 함께 있게 되었으니 하늘을 날아가는 기쁨에 젖었지요. 그래서 틈나는 대로 춘새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고 둘의 애틋한 감정도 더 깊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어느덧 춘새의 나이가 20살이 되었고 조정에서 과거 시험을 연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춘새는 과거를 보고 싶었지만은 신분이 백정이라 포기할 수밖에 없으니 곁에서 보는 수연은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지요. 그런데 웬일인지
훈장이 춘세를 불러 다음과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네가 과거를 볼 방법이 있다. 수연이 오라버니가 어렸을 때 세상을 떠났는데 아직 관아에 호적이 남아있으니 네가 오라버니로 이름을 바꿔서 시험을 치르면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을 들은 춘세는 훈장의 배려에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춘세는 훈장의 아들 수일이라는 이름으로 변신했습니다. 그리고 훈장은 다음과 같은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한양에 도착하거든 내가 알려주는 주막에서 묵어라. 그 주문은 잘하는 사람이라 너에게 숙식비를 받지 않겠다. 훈장의 말을 기억한 춘세는 수연낭자와 아쉬운 작별을 한 뒤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떠났지요. 그렇게 떠난 춘세는 한양에 도착해서 훈장님이 알려준 주막에 머물렀습니다. 주문은 기다렸다는 듯이 춘세를 맞아 숙식을 무료로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틀을 머물며 과거 시험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밤이 되자 주모가 춘세에게 어떤 부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큰 대감댁에서 음식을 주문했는데 후문으로 가서 음식을 찬모에게 전해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춘세는 공짜로 숙식 제공을 받고 있던 터라 기꺼이 심부름을 갔지요. 춘세가 대감댁을 물어서 후문에 도착했는데 문이 조금 열려있고 그 안에서 어떤 낭자의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들리는 것이 아닙니까? 자왈, 하기 시습지면 부력 열어라.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힌다면 즐겁지 아니한가? 그래서 그 소리에 빠져 음식이 든 보퉁이를 놓고 후문 안으로 들어갔지요. 헌데 뒤채에 있는 별당에서 글 읽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글을 좋아하는 춘세라 그 소리가 어찌나 낭낭한지 그만 넋을 잃다시피 하며 듣고 있는데 하인들이 춘세를 보더니 도둑으로 보고 소리치는 것이었습니다. 저기 도둑이 들었다. 아씨가 위험하다. 저놈 잡아라. 춘세는 하인들에게 꼼짝없이 도둑으로 몰려 오랏줄에 묶여버렸습니다. 그러자 방문을 열며 어떤 낭자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어둠 속이라 방문 앞에 서 있는 낭자의 등 뒤에 호롱불이 있어 얼굴을 식별하기 어려웠는데 낭자가 이렇게 소리치는 것이 아닙니까? 너는 누구인데 감히 우리 집에 도둑질을 하려고 왔느냐? 나는 도둑질하러 온 것이 아니오. 이 집에 음식을 전하러 왔다가 아녀자의 책 읽는 소리가 너무 낭낭해서 그 소리에 빠져들어왔던 것이오. 닥쳐라. 뻔한 거짓말에 속을 줄 아느냐? 네가 글을 잘 안다면 네 말을 믿겠다. 글을 잘 아느냐? 아는 만큼은 알고 있어. 그래. 그럼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글이 무슨 뜻인지 말해보거라. 낭자는 그러면서 한자에 운을 띄워 말했고 춘세는 막힘없이 그 뜻과 유래를 줄줄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낭자는 끄덕이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도 틀리지 않는 걸 보니 진짜인 것 같구나. 그때 문 밖에서 하인이 음식이 든 보퉁이를 들고 와서 진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낭자는 춘세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치른 춘세는 이틀 후에 과거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 결과 장원으로 뽑혔고 춘세는 기뻐하며 시상식장 앞으로 갔지요. 시상식장에는 고관들이 앉아 있었고 영의정이 수상식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춘세는 그동안의 고생이 씻겨나가는 것 같아서 할망없이 기뻤지요. 그런데 그때 포도청에서 군관이 와서 춘세가 훈장의 아들로 이름을 바꾸어서 응시했다는 것을 영의정에게 보고했습니다. 그것을 안 영의정은 노발대발했습니다. 네 이런 괘씸한 놈이 있나? 이름을 바꾸어서 시험을 보다니 너는 조정을 능멸했으니 능지처참을 해도 모자라겠다. 여봐라! 저놈을 당장 끌어내서 처형시켜라! 대감,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춘세의 목숨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을 때 영의정에게 서신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그것은 영의정의 딸 은주가 보낸 글이었습니다. 아버님, 조선 최고의 과학자였던 장영실도 노비 출신인데 종삼품까지 관직을 하지 않았는지요?
그렇듯 춘세를 노비라하여 내치신다면 그것은 나라에 큰일을 할 사람을 버리는 실수를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소녀 바라건대 부디 헤아려 주십시오. 영의정은 글을 읽고 춘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결정을 내리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운주가 어떤 사연으로 춘세를 알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감옥에 하옥시킨 뒤 밤이 깊어지자 춘세에게 갔습니다. 네가 내 딸을 알고 있느냐? 소인 같은 백정이 어찌 대감의 따님을 알겠습니까? 모르옵니다. 그때 은준왕자가 감옥에 나타났습니다. 아버님, 소녀는 그 도련님을 알고 있습니다. 아니, 네가 여기 무슨 일로 왔느냐? 아니, 대감의 따님이 은준왕자였는지요? 예, 도련님. 소녀이옵니다. 아버님, 저분은 저를 산속에서 산적들로부터 목숨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뭐야? 그럼 저자가 네가 말했던 그 생명의 은인이었더냐? 예, 맞아요. 그리고 저분은 선한 백정이지만 총명하고 심성이 착한 데다 글을 배우려는 노력이 안타까워 제가 지금까지 뒤에서 글 공부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은주는 아버님에게 그간의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은주가 춘수와 헤어져 한양으로 온 후 춘수의 글 공부를 도우려고 그 후에도 사람을 보내서 도와줘 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훈장에게 춘수를 죽은 아들 이름으로 바꾸어 과거 응시에 보내라고 했던 것도 은주였고 주막과 음식도 자기가 꾸민 것이었습니다. 도련님을 별당으로 오게 한 것은 공부가 얼마나 되었는지 알아보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만약 공부가 부족했다면 다시 고향으로 보내려고 했지만 과거 급제를 할 만한 수준이어서 안 됐죠. 그래서 뒷마당에서 춘수의 글 능력을 테스트해보고 과거 급제를 할 실력까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한 후 안도해서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아씨,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공을 어찌 갚아야 할지. 영의정은 은주로부터 모든 이야기를 듣고 춘수에 대해 모든 것을 알게 되자 다음 날 춘세를 석방하고 과거 급제를 수여했습니다. 그리고 주상전하께 상소하여 춘수의 신분도 면천해 주었지요. 춘수는 영의정이 고마워서 다음 날 영의정이 집으로 갔습니다. 아씨, 그동안의 모든 것이 아씨의 도움이었다니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그때 도련님이 저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아마도 저는 산적들에게 잡혀 목숨을 잃었을 거예요. 은혜는 제가 갚아야죠. 이보게, 이렇게 된 거 은주와 혼례를 올리는 것이 어떤가? 네, 벌써 은주가 자네를 연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읽었네. 나는 아들이 없으니 자네가 내 사위가 되면은 나는 든든한 아들이 생기는 것과 같네. 어떤가? 대감, 감사합니다만 소인에게는 사랑하는 처녀가 있습니다. 춘세는 수연과의 관계를 말했고 그 말에 은주는 땅이 꺼지는 듯 했습니다. 영의정도 마찬가지였지요. 그러나 잠시 후 영의정은 춘세가 출세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버리고 약조한 사랑을 선택한 의리와 심성에 더 탐복하고 이해를 했습니다. 은준왕자도 어쩔 수 없이 포기하며 행복하게 살라고 빌어주었지요. 그렇게 해서 춘세는 고향으로 금이환양에서 아버지와 훈장 그리고 수연낭자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온 고을이 잔치를 벌였지요. 도련님. 아씨! 그 후 춘세와 수연은 혼례를 올렸고 한양에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몇 년 후에 수연이 갑자기 병을 얻어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춘세는 망연자실해서 살 기운이 없어졌지요. 따라서 호라비가 사는 집이니 집안 살림도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어느 날 춘세가 입는 관복에 실이 터져 옷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찬모가 바느질을 잘하는 안악에게 맡긴 다음 이틀 후에 찾아왔습니다.
헌데 안악이 춘수에게 새 관복과 신발을 주며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나리! 글쎄, 옷을 찾으러 안악에게 갔더니 어떤 낭자가 와서 새 관복과 신발, 속옷들을 주며 잡모가 오거든 그것으로 주라고 한 뒤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요. 예? 낭자가요? 놀란 춘세는 그 낭자가 누군지 참으로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수소문을 해보니 바로 은주낭자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춘세는 깜짝 놀라 은주를 찾아갔지요. 아씨가 사무관대와 옷들을 보냈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아녀자가 없이 홀로 살고 계시니 안방 살림이 좋지 않을 거란 생각에 보내드린 것입니다. 괜찮지 마십시오. 저는 아씨께서 벌써 좋은 가문의 배필을 만나 혼인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헌데 아직도 혼인을 안 하고 있었는지요? 나리도 한 번 정한 사람을 저버리지 않았듯이 저 역시 나리를 한 번 마음으로 정하고 나니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없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 말에 춘세는 감격하여 눈물이 흐르는 것이었습니다. 아씨! 나리!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은 혼례를 올렸고 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사랑은 한 번 정하면 변치 않는 것이 진실한 사랑이라지요. 그러나 모든 운명은 또 그렇게 흘러 인연대로 맺어지나 봅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다음에 영상이 새로 만들어졌을 때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